이게 작년 연세대 문제지. 응? 네. 연세대 문제는 늘 얘기하지만 연세대는 학교가 추구하는 게 다면 사고형 논술이라 그러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단순한 도식화된 사고를 일단은 좀 심층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런 내용을 문제와 지문에 엮어서 구성을 했고, 말했지만은 연세대는 논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학교야. 그래서 이거는 내 친구가 기상청장으로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번에 만났는데 또 그분의 또 지인이 연세대 총장이야. 그래서 아마 이 논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나 봐. 내가 논술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이제 기술, 주제는 되게 평이한 건데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겠지. 그러니까 이 기술의 양면성 고찰이라고 되는데 한번 일단 해설을 한 다음에 보자고. 문제 1, 2가 항상 같은 주제로 엮여졌는지도 보라 그랬지. 같은 주제로 엮여졌지. 기술, 주제어는 기술이고. 잠깐만. 보자고. 보이지? 어? 보이죠? 네, 보여요. 문제 1을 보면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기술에 대한 제시문 가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래. 설명하라는 지시어가 문제 앞부분에 있느냐 뒷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 앞부분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논증하라, 뭐 비판하라, 비교하라, 뭐 해석하라, 견해를 제시하라 이랬을 때 앞부분에 나왔을 때는 그 객관적으로 그 핵심 내용을 진술해서 그 핵심 논지를 뽑아내라는 얘기야. 그런데 뒤에 나오는 지시어 설명하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 그랬어. 비교하라, 비판하라, 해석하라, 요약하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설명하라는 진술 방식의 일종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설명하라는 말은 되게 포괄적인 거야. 논하라, 논술하라, 설명하라 이런 말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안 돼. 많은 학생들이 지시문 있는 내용을 따다가 그냥 갖다 나열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비판적으로 라는 말이지. 비판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비교를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설명하라는 문제는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깊게 들어가는 얘기지. 보자. 나부터 봐야 돼. 나를 바탕으로 이러면 바탕으로 활용하여 적용하여 이런 말들은 다 뭐라 그랬어? 이 바탕으로 주제 개념, 관점, 이런 핵심 논지 이런 걸 다 들여다보라는 얘기지. 한번 읽어볼게.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적용 방법은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들은 기술을 적용할 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놀이를 하듯이 하곤 한다. 기술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맹목적이고 어리석대. 이게 기술을 아주 표면적으로 본다는 얘기야.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책이 21세기 철학이야. 응?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철학. 신유물론, 신실제론 뭐 이런 것들인데 잠깐 얘기하자 그러면은 서양의 지성사, 서양의 철학사를 보면은 크게 두 번에 걸친 대폭발이 일어나고
또 몇 차례에 걸친 어떤 혁명이 일어나. 대폭발이 일어난 거는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그리스 철학, 인간적 기본 철학, 그때 플라톤, 아리스토텔을 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철학 지식이 대폭발이 일어났지. 그리고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거쳐서 근대에 들어서 15세기 무렵부터 또다시 대폭발이 일어나, 그죠? 과학 발전, 예술의 발전과 함께 데카르트, 또 영국의 휴움, 로크 이런 여러 가지 철학자들, 또 다빈치 이런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뉴턴 이런 사람, 과학자들 이런 사람 바탕으로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철학도 어찌 보면 그때 두 번의 대폭발이 일어난 그때의 철학을 다시 소환해서 재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몇 번에 걸친 어떤 지식의 그 혁명이 일어나. 우리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러지, 그지? 그처럼 인식론적 전환이 일어나고, 그 언어론적, 비트겐슈타인 언어론적 전환이 일어나고, 21세기 들어서는 어떤 물질론적, 존재론적 전환이 일어나. 나중에 선생님이 책 쓰고 있는데 좀 되게 어려워. 이제 중요하니까 내가 설명을 다 해줄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21세기에 그 어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미디어로즈라 그래. 미디어의 어떤 매개론적 전환, 매체론적 전환이 일어나. 일전에 보면은 미디어는 곧 메시지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지금은 우리 메시지,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주목하기도 하지만은 기술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현대 보면은 막 기술이 지금 너무 정신없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챗 GPT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고, 이렇게 막 엄청난 큰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어. 응?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장난삼아 이미 그 결과가 뻔한 것을 약간 변형해 보이거나 별로 소득이 없다 싶으면 금방 실증을 내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간혹 진지하게 꾸준히 부지런히 한다 싶을 때도 특정 사례에 한두 가지 기술만 편협하게 적용해 보곤 한다. 일단 해설이야. 해설은 그냥 따라 읽으면서 어떤 방향성, 지향성만 찾아보면 읽어내면 돼. 기술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또는 편협하게 또 이런 쪽에 대해서 꾸짖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 기술의 이러한 적용은 하나같이 하찮고 미숙한 짓들이 있다. 어떤 물체의 본성을 알아내려면 그와 비슷한 물체 몇 가지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 무릇 탐구란 신중히 분별하여 폭넓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을 우리 피상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전체를 뭉뚱그리는 뭐야? 기술 사용을 위한 진리탐구는 신중해야 한다. 신중함을 요구한다. 이런 것만 읽고 나오면 되겠지? 두 번째 단락을 봐봐. 기술을 사용할 때 어떤 순수한 이론을 수립하려 하기보다는 언제나 우선 응용부터 하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다. 자, 이제 여기 기술의 순수성을 쫓느냐, 응용, 기초기술, 기초과학, 또 응용기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게 나오지. 그것으로 당장 이익과 성과를 얻으려 하고, 또한 자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일을 하더라도 결코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보증을 얻으려고, 나아가 그 업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지, 그지? 그 수능 국어 다 맞고 만점 맞는 학생들이 그래서 뼈대 중심에 해당하는 말도 잘 못 찾는 게 이런 맥락들이지.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다 보면 근시안적 이익만 가져다주는 자극적인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된다. 너무 지나치게 응용기술, 눈앞에 이익에 집착하는 기술만 쫓는 어떤 근시안적인 사고는 결코 이롭지 않다는 거지. 기술의 사용 방식은 실로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성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기술을 응용부터 하려는 사람들은 진리 탐구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이들이다. 응용의 진리탐구라는 말을 되게 중요한 단어지. 이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관심도 두지 않고 손수 나서지도 않는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만 가져다주는 이런 기술의 남용은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도 해칠 것이다. 이게 굉장히 과학기술, 기술에 대한 주제로 나오면은 그 키워드로 나오면은 주로 주제가 그 기술의 가치 중립성. 저번에 한번 봤었지, 그지?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 도구주의적 관점도 있고, 그지? 기술의 잘못된 사용은 당장 이익과 성과를 꾀한 결과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해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보면은 일단 기술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한 응용 기술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자연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지. 반면에 그 자체로서는 수익성이 없지만 원인을 발견하고 이치를 밝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방대한 기술들이 있다. 원천 기술들이 있다는 거지. 순수 기술들. 순수하게 사물의 본성 그 자체를 제대로 알기 위해 사용되는 이러한 기술들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도 같은 지식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지식은 그 자체로서는 당장 눈에 띄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고귀한 원리의 원천을 담고 있기에 천지만물의 모든 형체와 삼라만상의 오묘한 운행을 속속들이 밝혀준다. 어떤 기술을 추구한 다빈치, 갈릴레이 같은 인물을 한껏 지원했던 나라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예술적, 문화적 번영뿐만 아니라 경제적 풍요까지 누렸다. 전체부터 봐야지. 결국은 응용기술도 중요하지만 순수 진리탐구를 위한 또는 지식의 원천인 기술, 순수 기술을 결코 폄하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기술은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밝히고자 노력한 인간 지성의 산물로 기술 사용은 인간을 이롭게 할 때 의의가 있다는 내용들이고, 이 나를 바탕으로 그럼 나와 다에는 어떤 식으로든 관계 맺음을 하고 있겠지, 그치? 그걸 찾아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지금 순수기술, 응용기술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 다에서는 그 가와 나를 보자. 그래서 설명하래, 주장을. 가와 다에 이 내용을 끌어와 가지고 이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 보자. 초나라에서 공수반이 운제라는 신형 무기를 만들어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묵자가 한 제자에게 말했다. 이 묵자는 묵가, 평화주의자지, 평화주의자. 공수반이 자기 재주만 믿고 또 폭파를 일으키는구나. 이전에는 국어를 만들어 초나라가 월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하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운제라는 것을 만들어 전쟁을 부추기는구나. 송나라는 거듭된 전란으로 푸르던 산은 검게 불타고 들에는 풀 한 폭이 찾아보기 어려운데 말이다. 아무래도 내가 가서 전쟁을 말려야겠다. 묵자는 그 길로 초나라에 가서 공수반과 초나라 왕을 만났다. 그는 인사를 올리고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듣자하니 왕께서 송나라를 치려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초나라 땅은 사방 5천이나 되지만 송나라는 겨우 사방 500리다. 초나라는 남아도는 것이 땅이요 부족한 것이 백성인데 남아도는 것을 더 차지하려고 부족한 백성을 위험한 전쟁에 동원해가며 죄 없는 송나라를 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초나라에 운제가 있다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제가 들고 온 이 기계는 운제를 막기 위해 발명한 것이고 저의 제자 300명이 지금 이 기계를 가지고 송나라에서 초나라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묵자는 공수반과 총합해서 시연해 보였는데 과연 공수반의 공격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 초나라 왕이 감탄하며 말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어기계라니 정말 대단하구려. 알겠어, 송나라를 치지 않겠어. 그날 저녁 묵자는 공수반의 초대에 응하여 술자리를 함께 하였다.
시기가 돌자 궁수관이 입을 열었다. 여보시오 선생, 당신 식대로 의로움을 행하자니 내 밥줄이 다 끊어지게 되었어. 일당은 하겠지. 열심히 개발했는데. 하지만 송나라 사람들의 밥줄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그럼 난 전에 하던 다른 실험들이나 다시 이어가야겠구려.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최근 내가 만든 것을 좀 보여드리겠어. 궁수는 괴짝에서 나무와 대 쪽으로 만든 까치를 꺼내 묵자에 건네줘 자랑스러웠다. 한 번 날리면 바람을 타고 사흘 동안이나 날 수 있죠. 정말 흥미롭죠. 진짜 새가 나는 것을 지켜보고 그 이치를 적용해본 것이라. 묵자는 그것을 보고 나서 자리에 내려놓으면 말았다. 듣던 대로 과연 정교한 솜씨고요. 하지만 이보다는 목수가 만든 수레가 더 훌륭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응? 목수는 새치의 나무를 깎아 거기에다 50석의 무거운 짐을 실어날 수 있게 한다. 세상에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그지? 아까 목수의 수레박. 사람들에게 실제로 요것만 다 읽었는데 요것만 잘 해석을 하면 되겠지?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되고 삶의 보탬이 되어 훌륭하고 좋은 것이지 사람들이 이롭지 못한 것은 졸렬한 것이다. 아까 있었지, 그지? 인간을 지키고 인간을 이롭게 만들 때 유형성의 가치를 얘기를 해야 돼.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은 항상 이 내용을 가지고 좋은 단어로 포괄시킬 수 있다 그러면 해줘야 돼. 유형성의 가치, 뭐 이런 것들. 달을 보면 미래 충격이, The Future Shock에 대해서 이게 아마 그 연세대 솔직히 번역 안 해도 연세대에서 번역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한 거야. 볼까? 미래의 충격은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도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아무리 그의 생활 속도를 조정하려고 해도 또한 그 어떤 심리적인 도움을 줘도 그리고 아무리 교육을 바꾸어도 우리가 가속적 추진력을 통제하기 전까지 사회전체는 빠르게 진행되어가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너무 빠른 거지 지금. 정신이 없지. 급속한 변화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구 증가, 도시와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이들 모두가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많은 이유 중에서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은 기술 진보에 대한 부분. 테크니컬 어드밴스. 사실 복잡하게 얽힌 사회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것이 이 기술 진보이다. 따라서 미래의 충격이 일제히 밀어닥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은 기술 진보를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 이거 문화로 얘기하면 문화지체란 말 있지, 그지? 응? 문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사람의 의식이 따라잡지 못하는 걸 문화지체라 그러잖아, 그지? 이것도 기술지체, 응? 같은 맥락이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 그지?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은 며칠 전에 저 은행에 가면 창구 있잖아. 우리는 창구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다 하잖아. 폰으로. 은행에 가면은 가서 일을 못 봐. 가서 창구에 한번 앉으려 그러면은 대기표 노인들이 쭉 있으면서 뭐 할 줄 모르니까 가서 기다렸다가 다 해주잖아, 그지? 응? 굉장히 시간 많이 보내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지금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뭐지? 보이스 피싱? 그것도 전부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장난치고 있잖아, 그지? 응? 그런 일들, 그걸 따라잡지 못하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기술 진보의 스위치를 끌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낭만적인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는 쓸데없는 말을 한다. 기술 진보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너무 빠르지만 자연 상태란 가장 기본적인 의료 지원도 없기 때문에 유아는 죽게 됐고 영양실조로 두뇌가 나빠지는 상태를 말한다. 홉스가 말한 것처럼 이 자연 상태를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며 수명이 짧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리바이어던을 얘기했지. 기술의 등을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연세대 문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 많은 학생들이 논술 공부를 하면은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어. 예를 들면 긍정, 부정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응? 머릿속에 그게 딱 스키마로 딱 잡혀 있어. 그래서 그냥 그거에 맞춰서 그냥 글을 해석을 하고 그 내용을 기술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 연세대 문제는 그렇게 쓰면은 좋은 답안이 나오지 못하지, 그지? 응?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했을 때,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던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던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밝혀야 되는 거고, 또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차이가 뭐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논술공부하는 학생들 글을 보면은 거의 보면은 막 우리 속된 말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우격으로, 그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 이것도 한번 보자고. 애매모호한 인간적 가치란 이름 하에 반기술적인 넌센스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나와 단가? 가와 다, 역시 가도 그렇고, 일단 가도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단 너무 응용 기술에만 현실에 집착하는, 단기간의 성과를 바라는 응용 기술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도 이게 뭐야, 다도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보면은 기술 진보는 대세고 흐를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는 거지, 그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둘 다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거야, 그치? 그런데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게 지금 포인트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계속 좀 나가보자. 애매모호한 인간적 가치란 이름 하에 반기술적인 넌센스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인간을 말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일부러 시계의 바늘을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모처럼 비참한 생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된 바로 그때 다시 한번 그들을 언제나까지나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빠뜨려 넣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현재 이상의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간과 사회에 직접적으로, 자 여기 중요하지, 제가 응용기술이 순수 과학보다 강조되어야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질문 가와 갈리는 부분이지, 그지?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야? 지금 여기서 지금 되게 재밌잖아. 이걸 읽어보는데 항상 또 하나가, 학생들의 글을 보면은 잘 봐봐. 문제가 있고 여기 문제가 있고 지문이 있어, 그지? 지금 많이 내가 그때도 지적한 게, 학생들이 많은 경우 보면은 지문은 생각 안 하고 문제의 물음에 맞게 답하기라고 노력을 해. 그러려면 어떻게 돼? 티피컬한 글이 나오지, 때로는,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야. 주장을 설명하라 막 주장을 하잖아. 근데 여기서 설명하라는데 지금 선생님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거의 비교하라는 거지, 그지? 공통점이 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니 설명하라 그랬는데 왜 비교하라는 답을 써요? 이게 그게 아니지. 아까 말했죠. 비교하라, 비판하라, 뭐 해석을 하라,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설명하라는 진술에 포섭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야? 전체를 읽고 지문, 문제 발문의 물음을 재해석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게 맞게 쓰는 게 더 심도 있는 거겠잖아, 그지? 그냥 단순 설명하면은 깊이가 낮아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설명하라는 게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일단 비교할 거리까지도 만들어놨어. 큰 거리를. 그치? 기술, 가와 다 모두 기술 사용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입장인데, 다만 순수과학, 순수기술을 우선할 것이냐 또는 응용기술을 우선시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야지. 우리의 과학기술의 힘은 증대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야. 읽을 때 항상 좀 다른 얘기죠. 문학의 힘은 뭐다? 낯설게 하기야. 그지? 논술도 마찬가지라고 봐. 그냥 막 도식화된 사고를 보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이게 다면사고형 논술의 핵심이 있고. 찬찬히 읽어봐야 되겠지. 응용기술이 무책임하게 사용됐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해짐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비판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모처럼 싹트고 있는 기술을 통제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기술주거를 반대하는 무책임한 비관론자들의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기술진보의 힘은 너무 커서 이를 반대하는 러다이트 운동, 이 기술 파괴 운동에 의해 멈춰질 수 없다. 그보다도 더 나쁜 경우 생각 없이 기술 진보를 멈추려는 것은 생각 없이 기술 진보를 발전시키려는 하는 시도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직접적 혜택을 제공하는 응용기술은 부정적 사용에서 오는 폐해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므로 기술 진보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선생님 여기 봐봐. 문제 해결을 보여. 설명하라는 지시어의 요구에 답할 때는 주의를 요구한다. 특히 발문물은 끄트머리에 기술된 설명하라는 지시어는 비판적 설명을 뜻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만약 단순 설명에 그칠 경우에는 제시문 내용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기에 구체성, 충실성, 설득력이 떨어진다. 적어도 논술 답안은 답안 기술 내용의 맞고 틀림의 수준에서 논할 사연이 아니라 적절성과 충실성의 문제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나에 따르면 잘못된 기술 사용은 당장 이익과 성과를 꾀한 결과로 자연과 인간을 해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기술은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담아 축적한 지식과 지성의 결정체로 지식 본연의 순수성을 따라 인간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사용된다. 나에 따를 때 가다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가의 기술은 인간에게 실제 도움되어야 하는 국자의 주장은 나의 관점에 부합한다. 가의 기술은 그렇다라도 자 이제 비판적으로 항상 보죠. 이치를 탐구하는 순수 기술보다는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응용기술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묵자의 시각은 기술의 유용성의 가치에 앞서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탐구하는 지식 본연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나의 시각과 배치된다. 잠깐만. 응용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지. 둘 다 응용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알겠지, 그제? 어? 지금 좀 더 읽어볼게. 다는 인간과 사회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응용기술은 부정적 사용에서 오는 폐해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므로 기술 주모를 멈춰서 안 된다. 하지만 나에 따를 때 순수 기술보다 응용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위험성과 폐해를 강조하는 것이자 장기적으로 순수 기술을 따라 사물의 본성과 자연의 이치를 추구할 때 기술 사용은 이것을 강조한다. 강조한다. 발을 한번 다시 볼까? 내가 지금. 유용성이라는 말. 여기서 가는 순수 기술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롭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핵심이지,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순수 기술이다, 응용 기술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아까 내가 가의 묵자의 관점을 보면 순수 기술, 그건 잘못 얘기한 거다. 그, 뭐야, 그 부분을 나의 내용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주 섬세한, 세밀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논의를 비판적으로 전개해야 되는 거야. 그 부분 참 어려운 거야. 그지? 이해되지? 어? 그러니까 이 네. 문제는 답안을 써보면은 뎁스의 문제가 나와. 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순수 기술보다 유용성을 주는 높이를, 응용 기술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묵자의 시각은 기술의 유용성의 가치에 앞서, 아까 내가 묵자 그걸 잘못, 순수 기술이 아니라 그것도 둘 다 응용 기술을 강조하고 있지. 그런데 가는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된다. 유용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고, 나는 어떤 기술 진보에 대한 어떤 효용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속도를. 그러니까 이 부분,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탐구하는 순수성을 중시하는 이 부분이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순수 기술을 따라 사물의 본성과 자연의 이치를 할 때 궁극적으로 인간 번영을 이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미셀라니아지, 그지? 어? 그지? 그 부분을 잘 봐야 돼. 그래서 한번 볼까? 이 밑에 게 그거야? 이거 맞지? 어? 나는 기술 연구에 앞서 사물의 기초와 기본에 대한 탐구를 중요시한다. 기술에 대한 맹심과 문명하는 사용이 오히려 인간에게 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역의 충족을 위해 기술을 남용하지 말고 본질을 꿰뚫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도모할 것이다. 그 기본 구조는 수익성이 약할지라도 보편적인 원리는 부자로 없는 수익성 물론 이를 토대로 하면 국제의장은 결과에만 집중하는 한계가 있다. 자,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편리한 유용성의 기준으로 기술의 가치를 따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생각해볼 것은 그 기술에 이용되는 원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탐구하는가 여부이다. 따라서 기술 활용에만 집중하는 묵자의 주장은 위험이 있다. 잘 썼지? 한편 다의 주장은 기술 만능주의에 빠진 한계가 있다. 기술의 잘못된 사용, 무면 사용으로 인한 문제까지도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낙관주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때 기술의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기술은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 기본을 무시해 생긴 문제를 대해서도 기본을 다시 보지 않고 기술만 해결하는 태도는 피해를 더욱 키우는 순에 빠지는 한계가 있다. 이 정도만 쓰면 훌륭하지. 일단은 그래서 내가 많이 얘기해서 이게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쓸 때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도식적으로 썼을 거란 말이야. 그치? 지금 이거는 뭐 나무랄 데가 없어. 이거를 잘 쓴 이유는 뭘까? 비판적으로 항상 내가 얘기해서 설명 비판적이야 무조건. 어? 그치? 그 부분을 그 접점을 잘 끄집어내서 썼다는 얘기지. 그치?
그제? 그리고 글의 흐름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잘 쓴 거지. 글도 많이 다듬어지고 되게 그런 거야. 이게 말이야.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얘기하지. 글을 주제도 어렵고 내용이 어려우면 많은 학생들은 더 어렵겠어. 글을. 재주는 뭐야? 그때는 그 어려운 걸 쉽게 쓰는 게 능력이야. 능력. 그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급적이면은 어려운 용어들을 빼는 게 좋아. 그지? 내용이 어려운데 언어까지 어렵고 문장까지 어려우면 더 힘들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무슨 운동할 때도 힘 빼라는 게 그런 맥락이고 그런 거잖아. 그지? 힘을 빼야 되는 거고. 잘 썼어.